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 다들 절감하실 겁니다. 학교의 아이들 야외 수업도 못하는 상황. 오죽하면 이민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그 불안감이 더합니다. 이 미세먼지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 제대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이제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죠. 전라북도 최재용 국장님, 또 그리고 전북대학교 송미정 교수, 원광보건대학교 강공원 교수,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되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자욱하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는 현상은 대기오염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전북 지역은 전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덜 돼 있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은 전북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도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과 석탄 화력발전소, 대기의 정체 등이 지목된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낡은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미세먼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배출물질 30% 감축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이기도 하다. 전라북도는 사업자의 배출 물질 감축을 유도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청정 전라북도를 위협하는 미세먼지, 그 원인과 올바른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미세먼지의 실태 그리고 원인, 이에 따른 대책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첫 번째 대목인 미세먼지의 실태 살펴볼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이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실까요? 예,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이건 2015년도에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전북 지역은 연평균 5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와 있죠. 그 우측에 있는 인천을 제외하고 서울, 울산, 대도시거나 또 공업도시죠. 또 전남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통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통계 수치, 전라북도가 상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농도가 높은 걸로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통계 자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측면이 있어서요.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면 좋을까요? 최재형 국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예,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치를 얘기할 때 우리 온도를 재는 것처럼 어느 특정 지역을 재게 되면 전체가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세먼지는 재는 장소에 따라서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또 편차가 많이 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미세먼지의 이제 우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석탄의 소비, 도로에서 발생하는 조금 직각으로 세워주실까요? 네,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높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수치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국의 일종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통계가 있는데 그 시도 내에서의 얼마만큼 비중이 그 측정망 안에 들어와 있느냐를 보니까 일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8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반경 2km 이내에 가장 많은 그 공장, 대기오염 배출 장소 옆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또 우리가 가장 또 높다고 우리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는 충북도 저희와 비슷하게 측정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군들은 충남, 경남, 전남, 강원 이런 데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굉장히 측정망으로부터 멀리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는 겁니다.
실례로 저희가 지금 충남이라든지 전남을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들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금 전라북도의 오염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전라북도의 오염 농도를 정확하게 대표할 만한 측정은 아니다. 그렇게 보기 힘들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지점의 데이터로서는 맞다 생각하지만 예. 그것이 전라북도 전체가 그렇다라고 예. 단정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그 미세먼지 기준도 연평균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1년의 평균을 쭉 보고 있고 사실 그런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한 10여 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국 미세먼지 상위권 도시의 수도권 같은 경우가 8곳 정도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수도권에 그 뭐 노후 차량도 많고 그다음에 산업시설도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대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건데요.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정읍 지역, 전북이 평균 3위로 올라섰고요. 뭐 정읍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최고 나쁨을 좀 보이게 됐거든요. 이걸 좀 놓고 보면 수도권의 대기 환경은 크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대기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측정망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그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거 저희도 뭐 인정을 합니다만 측정계 수치를 좀 그 늘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이런 원인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2001년부터 이제 저희가 측정한 수치를 쭉 해놨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그 개선이 좀 되는 추세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2013년부터 다시 조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정도 가장 좀 낮음을 보였다가 다시 쭉 상승세 를 유지를 하면서 개선이 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들을 좀 찾아서 진단을 하고 개선 대책을 만들어야지 뭐 측정소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우리는 억울한 측면 저희 뭐 인정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 경향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좀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라는 것이 요 근래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빠졌다, 심해졌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한 지가 2014년 1월 달부터입니다. 왜? 2014년 1월 달부터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보를. 그 이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이죠. 단지 오염이 많은 곳에다가 대기오염 측정망을 달았던 것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최근에 200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5년간의 전국적인 시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살펴본 것입니다. 보시듯이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2001년도 15년 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는 나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는 어느 순간부터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 현상과 이 감정의 느낌이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환경 의식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개선이 됐다라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일단 시각적으로 이렇게 뿌연 하늘, 뭐 모악산이 보이지 않는 이 조망의 문제를 그 다음에 모기 그 껄끄러움의 문제, 그러니까 환경과 보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들이 높아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기질이 또 그만큼 못 따라주는 거죠. 그 부분들도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진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는 국민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느낌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예보하고 발표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인식이 바뀌고 또 환경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공기질 수준이 세계 180국 중에서 하위권 173위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초미세먼지는 중국과 같은 174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중국의 베이징, 인도의 델리, 서울이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으나 우리의 대기질 상태가 매우 나쁨 수준이다. 라는 부분들은 또 이것도 하나의 또 팩트라는 걸 인정을 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정리하면서 이 얘기하죠. 까지 두 가지 얘기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그 미세먼지에 대한 수치가 대표성을 가질 만한 것이냐에 관한 얘기가 하나였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이 나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악화되고 있느냐, 약간 다른 시각을 좀 보였습니다. 두 가지 얘기 갈래가 있는데 두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강 교수님. 예. 네. 일단은 물론 미세먼지에 대해서 도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일단 체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감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부여가 되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방금 국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대기 오염 측정망 자료에 의하면 전체 정도로 농도는 낮아지고 있다. 즉 대기질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입자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먼지에 대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PM10 농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제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거의 유사한 그림이 되긴 되는데, 그림을 좀 잠깐 잘 보여주신 다음에 한번 설명하시죠. 네네. 이게 이제 화면 잡아주시죠. 대도시 지역, 그러니까 제가 주요 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2000년 이후에 PM10 농도인데, 전체적으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PM10이라는 것은 거고요. 미세먼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지금 현재 PM2.5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PM2.5는 초미세먼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네. 지금 저는 이제 PM10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이제 주요 대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패턴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전라북도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광역 단체로 놓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놓고 보게 되면 2001년도에 보게 되면 2001년도의 농도 패턴은 45에서 71이라고 하는 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가니까 44에서 66, 그리고 2015년도에 가니까 38에서 5.3, 전체적으로 폭이 넓어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좁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추세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2001년도에 의하면은 9개의 광역단체에서 두 번째 지금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세 번째,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광역단체로 놓고 봤을 때는 세 번째, 그리고 2015년도에도 세 번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의 대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어떤 다른 단체랑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측정망에 대한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는데, 아마 환경부가 이 측정소를 설치할 때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지침을 통해서 그 측정소가 선정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아까처럼 측정 지점을 선정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역상에 갔더니 어떤 배출구가 있다라든지, 또 공공성이 확보돼야 되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나름대로 애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경향성에 대해서 단정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측정 지점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지금 전주에 3개, 익산에 3개, 군산에 3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된다면 저희가 측정소에 대한 문제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측정소 문제만으로 이걸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께서 말씀할 기회를 찾지 못하셨는데 말씀을 기회를 드리고 말씀 듣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선은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 변화를 최근 5년간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그 수치
수치상으로는 전라북도가 항상 그 16개 시도별 그 순위 중에서 항상 5위권 이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상위권이 맞고요. 그렇지만은 그 2010년 이후로 전라북도의 그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은 어떤 증감 없이 거의 일정한 수준의 그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평균 농도가 한 약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농도는 그 우리나라 연평균 기준에 해당하는 그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러한 순위가 높다고 해서 전라북도만이 굉장히 높은 그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 전반에 걸쳐서 미세먼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측정소가 어떻게 이제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느냐 그 살펴보면은요. 2010년 12월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의 그 도시대기 측정소가 26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라북도에는 오직 14개의 측정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라북도 지역에는 굉장히 한정된 그 측정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측정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정확한 대표값을 얻어서 지역별로 이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역별로 고른 측정소의 그 분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얘기가 계속 그 난삽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요. 측정치의 신뢰도와 관련해서 강 교수께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는 결론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좀 농도가 높은 곳에 똑같이 설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론도 가능하고 있어서 지금 그 문제, 측정값이 신뢰가 있다 없다를 좀 단정짓기는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한데요. 그 문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기 오염질이 조금씩이나마 개선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말씀하셨고 그 두 가지 얘기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측정소 문제는 특별하게 여기서 정리가 잘 안 되면 그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받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그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시민분들이 느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보여드린 그 그림을 보고 개선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 결과를 놓고 보면 2012년 이후에 보게 되면 거의 답보 상태에서 약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계속 감소가 되어지는 그런 경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2012년도에 다시 되돌아 이게 반전을 할까라는 문제를 저희가 또 이걸 논의를 앞으로 해야 될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기점을 해서 반전된다고 2012년을 기점으로 했어요. 그러면 아까 최재형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최재형 국장님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낮아진다는 뜻이고 그 과거에도 보면 뭐 조금 높았던 때도 있고 2003년 낮아진 때도 있고 하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비해서 절대적인 수치는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약간의 이제 진폭은 좀 있습니다. 완벽하게 계속 하향 추세를 계속 그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리다가 2012년부터 다시 좀 상승 측면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래프 보시듯이 그 진폭이라는 것이 200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진폭이 들쑥날쑥했는데 그 이후로는 상당히 이제 뭐라고 그러죠? 거의 평행선처럼 조금씩 미세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송 교수께 요건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그 수위권에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고 있는데 사실 그 일부 지역은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만 그 차이가 조금씩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순위를 이렇게 매겨서 전라북도가 상당히 고농도의 미세먼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수치상으로 우리가 이제 에어코리아 자료를 살펴보면은 전라북도가 상위권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지역과 그 연평균 농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높은 농도의 그 미세먼지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전체 그 미세먼지 농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다른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역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염원들이 추정이 가능하고 여기를 개선하면 수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공기라는 건 뭐 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이라든지 이렇게 항상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대기질이 좋으냐 나쁘느냐라는 부분들이고, 어느 지역의 특성상 왜 높으냐라는 원인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우리 전북의 책임을 저희가 뭐 묻는 것들은 아니고, 다만 전북의 특성과 유형을 좀 분석하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우리 지역에 좀 높은 부분들은 있으니까 좀 찾아보자고 하는 거고, 이제 측정망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측정망들은 아까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도,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고, 오염은 주변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교양적으로 자료를 축적해서 이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데 쓰여져야 될 자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학교에다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높이겠다, 이렇게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도 대부분 우리 지역에도 미세먼지 측정기를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시민들의 불안감입니다. 사실은 불안감을 잠재워주고 실시간으로 내가 생활적인 예보를 좀 받고 싶은 건데, 이렇게 오염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망과 사실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그 연관된 측정망은 조금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적다, 편협되어 있다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측정망의 자료들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높이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대기 상황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의 그 실상 또는 실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시각이 다 달라서요. 강 교수님께서 바로 시청하시니까 말씀 듣고 원인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제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위권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어야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전라북도의 대기질, 즉 미세먼지 농도를 끌어올리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라북도에 이제 그 측정망이 익산, 전주, 군산에 각각 3대씩이 예.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결과인데요. 그 2006년도에서 2015년까지 아마 이 패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군산이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주가 가운데, 그리고 익산이 거의 이제 항상 전반적으로 이제 고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익산은 63, 그리고 전주는 58, 군산은 54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예. 2015년 가장 최근에 이제 2015년 데이터를 보면 익산은 57, 전주는 49, 군산은 46. 그렇다면 전라북도에 있는 도시 지역 3개의 도시 지역에서 결국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농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익산의 결과치가 상당히 과대평가, 전라북도의 어떤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좀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저희가 14개의 측정망을 운영하는데 유독 익산이 높게 나옵니다. 그 익산 중에서도 또 팔봉동 지역이 높게 나옵니다. 팔봉동 지역은 익산 제2산업단지가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제2산업단지 입주한 기업들이 그렇게 뭐 대기오염 물질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예.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뭐 지형적 영향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 지형이 그렇게 뭐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도 않고, 그 편서풍 방향으로, 그러니까 북서쪽이죠. 북서쪽 방향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예. 1.2km에 떨어진 알겠습니다. 소각장이 있고, 예. 그 소각장의 편서풍 방향으로 바로 막고 있는 것이 이 팔봉동의 측정망입니다. 그러니까 익산에 같은 익산이면서도 오히려 시내보다도 그 지점은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그 부분 네.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정읍 사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6년에 전북 정읍시가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태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2008년에 정읍시가 그때 순위로 42위였습니다. 예. 근데 42위에서 10년 만에 1위로 올라섰거든요. 근데 아까 이 정읍 같은 경우는 뭐 산업단지, 뭐 지방산단지 조그맣게 있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오염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왜 정읍의 수치는 왜 높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은 또 여기하고는 또 안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우리 지역만 산업단지 주변에 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평균 수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 그 하나의 예는 거지, 전라북도 전체를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태에 대한 해석부터가 상당히 아직은 여러 가지 시각이 좀 가능하고요. 그만큼 이에 대한 연구라든지 고민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에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 문제로 좀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원인 문제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전라북도의 그 미세먼지 원인은 뭐가 있나 하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예.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중국의 산업단지나 사막 같은 중국의 영향이 70%다. 그리고 자체적인 요인은 30%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요인은 그럼 뭐가 있느냐? 이제 기류가 정체된다든지 또 도로망이 밀집돼 있다든지 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측정소 주변에 이제 오염원이 상당히 좀 많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었다는 건데요. 자, 이 원인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여쭤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인 분석이 상당히 좀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거냐, 좀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송 교수님 또는 강 교수님? 예. 예, 저는 이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그 결과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주요 풍향을 우선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다른 그 풍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봄철, 가을철, 겨울철에는 북풍과 북서풍이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계절 동안에 그 우리가 미세먼지의 농도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농도의 미세먼지 그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이제 전라북도도 16개 시도별 그 순위 중에서 항상 상위권에 이제 랭크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풍향이 바뀌는 여름철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의 경우에는 그 풍향이 주로 이제 남풍과 남동풍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의 농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예. 또한 이 전라북도의 순위도요, 그 에어코리아 자료를 살펴보면은 전체 16개 시도별 순위 중에서 한 13위, 14위 정도로 이제 나타나서 전라북도의 그 미세먼지 수준도 굉장히 낮아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전북의 지리적인 위치나 우리가 풍향을 고려했을 때 이 전북 지역은 상당량이 그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최근 우리 연구실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특히 이 전라북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을 때 상당 부분이 약 70% 정도가 이제 중국의 기원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는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의 그 중국발 미세먼지는 이제 특히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났을 때는 좀 절대적인 원인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계절별로 이제 바람이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때 미세먼지의 농도를 봤을 때 확실히 중국의 영향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같으십니까? 네. 이제 제가 그 전라북도에서 제가 이제 익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익산에 한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측정한 기간 중에서 2007년도 데이터입니다. 2007년도 데이터인데 3월 28일 날 밤, 그때 당시 측정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샘플링을 포집을 했는데요. 3월 28일부터 그 4월 21일 저녁까지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래도 긴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포집을 해놓고 보면 4월 1일 날 낮에 굉장히 고농도가 해서 사실 이 그림이 이제 이 Y축이 커지니까 별도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거의 100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할 정도로 총 그 공기 중에 있는 먼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PM10 같은 경우는 700까지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PM2.5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에 이르는 그런 결과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바로 황사가 발생한 시점이거든요.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황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두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사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염물질, 중국에서 오염물질은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황사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정현 처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먼지가 크게 되면 대체로 침강이라고 하는 기전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지는데 황사라는 게 자연 발생원이기 때문에 비교적 사이즈가 큰 것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대체로 이동하면서 쉽게 침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면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침전되기가 어려운 만큼 예. 쉽게 이동할 거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기 환경학회에서도 이제 그 사이에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가 여러 번 발표가 됐었는데 심지어는 많게는 뭐 80%가 온다, 적게는 뭐 30%가 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오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이제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이 될지, 뭐 20%인지 100%인지 70%인지 그 양까지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송 교수께서는 아까 70%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이정희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을 때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봄철과 이제 겨울철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이 중국의 기원이 되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수치는 좀 달라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북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을 때는 상당 부분이 이제 중국 기원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정희 선생님께 드리죠. 예, 일단 중국에 영향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발생원에 대한 원인 추적을 먼저 해서 주변부터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 중국발이라고 하는 순간 이득을 얻는 사람과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원인인데 지금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다가 우리가 적어도 중국이 다른 부분보다는 환경적인 문제는 조금 후진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니네가 개선하라고 요구를 하려면 우리 자체 안에서부터도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학자들과 더불어서 협력적인 관계에서 중국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이 환경적으로 후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중국은 이미 1999년 정도부터 그 중국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초미세먼지 농도 PM 2.5를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5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데이터라든지 실적은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미세먼지의 원인,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니까 당신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근거를 내라고 할 때 우리는 3년짜리 자료밖에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 중국 정부를 과연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거고요. 어찌 보면 환경부가 예를 들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을 우리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개인으로 오는 거고요.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문제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한다고 보면 연구를 좀 더 같이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한중 양국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연구는 2014년에 정상회담에서 합의돼 가지고 베이징 정도만 이제 대기질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북부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5개 도시 이제 올해 정도의 착수 단계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부분이 얼마 정도 되니 좀 같이 노력을 해서 줄여나갑시다. 동아시아의 환경은 우리 중국과 한국이 같이 노력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송 교수님께서도 중요한 분석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미세먼지의 성상이 어떤 건지, 블랙카본 같은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원인인지 중국에서 온 건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려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한 것도 알아야 우리에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초기 단계이니까요. 그런 연구들을 좀 같이 좀 많이 해서 중국을 충분하게, 학자들을 설득하는 거는 또 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학자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중국과의 상관관계 문제는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연구 결과가 충분히 나와야 우리도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그리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면서 연구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제 외부 중국의 국외적인 영향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역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가 발표하는 전국 시도에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가장 높은 곳이 경북, 전남, 충남입니다. 전라북도는 제일 하위에 있는 겁니다. 즉 전라북도를 둘러싸고 있는 위, 옆, 아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의 총량을 배출하고 있는 지역에 예. 한가운데 전라북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역 간의 영향도 분명히 환경부 측면에서 분석을 해줘야 된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적어도 산업적으로는 상당히 낙후돼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장도 많지 않고 자동차 대수도 적고 인구도 적고 그런데 왜 오염 농도는 상당히 높으냐. 이에 관한 지역 간 영향을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당연히 도민들로서는 당연하지 하고 하실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얘기가 그 원인 나올 때 네. 전라북도 얘기 많이 나옵니다. 충남 지역에 지금 상당히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상당히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다행히 제가 이제 오늘 저희가 이 미세먼지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대기 환경학회 보니까 논문 학술지에 보니까 4월에 발표된 게 그 충남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점오염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오염원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정량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밝혀졌고 예. 심지어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인근의 충남 지역보다도 더 많은 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모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왔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주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서 바람이 올라가는 동서 계절풍 서쪽 예. 계열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제 남쪽에서 바람이 올라갈 때 수도권 쪽으로 이제 기류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예.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여름철이나 이제 약간의 계절이 이렇게 이제 바뀔 때 되는데 그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충남 지역으로 발전소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북서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북서계절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 기류를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도권보다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받는다면 전북 남쪽에 있는 지역도 꽤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으로 좀 여겨지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그거 제가 조금 더 예. 보완 설명을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54%의 발전량을 자랑하는 충남 지역의 발전소 현황이 예.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2개 정도는 당진과 태안 쪽에 반절이 몰려 있고 예. 또 우리 바로 군산 옆에 서천 보령에 또 반절이 몰려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보령과 서천 이 지역에 겨울 쪽의 풍향을 보게 되면 편서풍의 방향을 바로 맞고 있습니다. 바로 군산, 익산, 전주가 그 영향권 안에 분명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석탄 화력 발전의 영향도 분명히 지역 간에 좀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분석돼야 될 게 많군요. 예. 연구돼야 될 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원인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라북도가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길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새만금에서 이게 먼지가 많이 나서 전라북도가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미세먼지. 이런 주장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짤막하게 한번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중국의 영향, 그 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영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충남, 전북, 전남이 거의 비슷한 상황 수치를 보여야 되는데요. 지금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북이 가장 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국의 영향 이외에 다른 원인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석탄 화력 발전소 충남에 아까 57%가 몰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주기도 할 건데 가까운 곳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제 보통 이 미세먼지의 영향인데 그러면 충남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왜 높은가라는 원인을 하나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나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새만금 관련해서 새만금의 노출지가 굉장히 넓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만금 노출지에 있는 뻘을 아주 이제 가는 모래가 오랫동안 수천만 년 동안 쌓인 이 흙먼지가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먼지가 굉장히 전북 내륙권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 표를 좀 보시면
PM30, 그러니까 30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거운 것은 바로 인근에서 바람이 불었다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 PM10 같은 경우는 양도 많지만 서서히 거리가 멀어져서 약 4km 정도 갈 때까지 입자가 무겁기 때문이죠. 예, 떨어지는데요. 지금 이 PM2.5 같은 경우는 거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이 전북 내륙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 자료는요, 2010년도의 연구조사 자료인데요. 2010년 이후 2011년부터 마이너스 1.5로 수위를 낮추고 갯벌 면적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때부터 방수제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매립토를 갯벌 안쪽에서 말라붙은 이 흙을 퍼 올리기 시작하면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전북 내륙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희들은 예. 이렇게 좀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짐작하는 구석을 말씀하셨고, 예, 강 교수님, 예. 저는 그 부분에 좀 다른 생각을 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실감 있게 우리가 느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먼지라는 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입자상 물질로 그걸 보고 있거든요. 예. 입자상 물질인데 이제 그게 대기 중에 존재하는 그런 입자가 동일한 크기로 동일하게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를 않고 예. 특정한 입경 범위에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예. 생성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미세먼지 특징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새만금에서는 기존에 이제 수면이 됐던 것이 토양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양 발생원, 즉 자연 기온에 의한 그 입자상 물질이라 함은 주로 조대먼지, 입자가 좀 큰 걸 우리가 코스 파티클이라 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뭐 공업시설이 들어오거나 어떤 생산 활동, 어떤 인위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현재 놓고 봤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PM2.5의 소스, 발생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 미세먼지 농도가 왜 높은가라고 하는 아까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행정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발생원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사업장이 많아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되는 우리가 이걸 1차 입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1차 대기오염 물질을 하는데 미세먼지 생성 메커니즘상 이것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이 이동을 통해서 거기에 가중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0%의 의미 부여가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외부 지역으로부터 뭔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아닌가라는 쪽에 어떤 가설이 좀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차장님과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역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만금 방조제가 2008년도에 막아지고 2010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새만금의 내부 매립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 인근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분명한 피해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전체 새만금 농업용지 중에서 7분의 6이 땅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분의 5 정도는 이미 많은 이제 초지로 접혀가 있고 다만 지금 이 군산공항 옆에 있는 이 하재마을 이쪽 1-109가 지금 많이 현재 조성공사, 불도저 땅을 막 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래가 비산먼지가 날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좀 노조에서 같이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표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또 하시려고 겁니까? 아, 그것도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PM2.5 여기 보시면 이 발생원들이 내륙 쪽으로 그 굉장히 좀 퍼져나가 있는 형상들이 좀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PM10 같은 경우는 근거리, 그다음에 PM30 같은 경우는 뭐 가까이에서 떨어지고 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서울대학교와 함께 연구조사한 용역입니다. 그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 초미세먼지라든지는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한 모래바람 정도가 아니고 초미세 2.5까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내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예를 들면 그 이 모델링의 바람도 아주 약한 바람 상태를 그 기준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뭐 많은 영향 그렇게 의미 있는 영향이겠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새만금 지역에 미세먼지가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 제 의견이 좀 다르신데요.
이 역시 좀 미세먼지가 가득 낀 것처럼 부옇게 그 원인에 대해서도 그 실태에 대해서도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책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가장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손을 놓고서는 없는 일이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라북도가 좀 대책을 내놓은 게 있는지 잠깐 보고 짧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라북도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 보면 자동차 등 예를 들면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거가 대표적인 건데요. 그런 이동 오염을 관리를 하겠다. 대기 오염 측정소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확대해서 좀 정확한 대표값을 얻는 게 중요하겠죠. 발생 원인 조사 오늘 얘기하다 보니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게 되겠죠.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원을 관리를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송민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평가 좀 짧게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뭐 측정소 확대라든지 이제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그 점검 이런 것들은 이 지역 자체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라북도의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해서 좀 더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라북도 지역은 그 우리나라 최대 벼농사 지역입니다. 예. 근데 이 벼농사 활동, 농업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비료 사용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암모니아입니다. 예. 근데 이런 암모니아 성분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경우에는 그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미세먼지로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라북도 자체에서 이제 미세먼지 배출량은 굉장히 적은 수치지만은 대기 중에서 생성되는 그 미세먼지의 양은 아직까지 이제 조사가 된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연구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라북도의 그 지리적인 위치를 우리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서해상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상대 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대 습도가 높을 때 이제 스모그 형태의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모그 현상에 나타나면은 그 미세먼지가 그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그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이런 연구도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 부분 이야기 그리고 습도 문제까지 좀 대책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좀 곤란하긴 한데요. 아마 대책 부분과 관련해서 나머지 세 분께서 한 번씩 발언 정도 하시면 거의 시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책 부분 관련해서 주문해 주실 거 한 번씩 좀 들어볼까요? 예, 강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네, 이제 우리가 대책이라고 하는 걸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인 규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라북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미세먼지의 발생 기전상 2차 입자의 기여가 상당 부분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이 됐을 거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그 2차 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방금 송 교수님께서 의미 부여를 해주셨는데 전라북도가 암모니아 농도의 어떤 발생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로 주변이 전부 이제 농지가 되다 보니까 암모니아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2차 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건이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아마 그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서 이제 대책에 대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일단은 미세먼지 문제가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 경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그 연소 특성상 고온 연소를 하다 보니까 질소산화물도 많이 배출된 데다가 또 경유라고 하는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매연도 많이 배출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미세먼지 농도는 전체적으로 그 감소하고 있는데 예. 일단 먼지가 왜 증가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7년에 비했을 때 2016년에 보니까 한 30% 정도 대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은 자동차 중에서 특히 그 경유 자동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9개 광역 단체에 대해서 한번 그 2007년도부터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가 되어지는데요.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여기 지금 그 전라북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건데 예. 대체적으로 이게 전남 다음으로 높은 그 경유 자동차의 비중을 예. 보이고 있고 예. 2012년도 굉장히 빠른 폭으로 이걸 증가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경유 경유차에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전라북도에서 중요하다.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시장님. 예, 저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하다고 하면 측정소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구체적인 시민 그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마스크 쓰라는 얘기 없거든요. 그리고 야외 활동을 뭐 줄이라는 얘기를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의 야외 활동 자체를 금지시켜 버리는 이런 문제들까지 이어져서 미세먼지에 대한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우리 사회 모두가 뭐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나 혼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원인을 발생시키는 발생자다. 중국에서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피해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그리고 생활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런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좀 뒤따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의 행동 지침도 아주 세부적으로 만들고 충분하게 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기질을 좀 좋게 하는데 서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최재형 국장님. 예.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농도가 높다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남의 탓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원인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들 분석해 보면 자동차와 이동원과 관련된 오염원의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부 추경에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이 한 33억인데 한 55억 정도를 추가로 정부 추경에 경유차라든지 CNG 버스 교체라든지 해서 이동 오염을 저감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에 쫓겨서 다들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론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도 좀 몰랐던 얘기인데 1952년도에 런던에서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대기 오염, 미세먼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